제가 오늘 이 사람을 부른 이유기도 한데 마운트 관련해서 또 이런 소식이 뜨긴 떴잖아요. 맨유 이적 소식 관련해서 이제 마운트 관련해서 로마노가 말을 했었는데 메이슨 마운트 그래도 원래 뭐 스왑딜 이런 거에 카드로 쓰려고도 했었고 아 다른 선수랑? 그쵸. 아니면 뭐 혹시나 오퍼가 온다면 팔 수도 있다. 왜냐면 애초에 맨유가 지금 기조 자체가 지금 나폴세일이 브루노, 요로, 디알로 이 3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루구가 온지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도루구까지도 포함되겠죠. 이 4명 빼고는 나폴세일이라고 할 만한 선수가 아예 없어요. 아예. 모든 선수들에 대한 제안을 들어볼 것이다. 근데 심지어 마운트는 근 2년간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맨유 이적시킬 수 있는 확률 봤을 때는 상위권에 위치하겠죠. 그런 거 봤을 때는 이런 것들 당연히 말할 만한 이야기, 뭐 놀라운 이적 마운트 관련해서 꽤 많은 시간이 남아서 모르겠지만 6월 말 현재로선 마운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맨유에 잔류하는 것. 저렇게 말하더라고. 봤어요. 욕 개 많던데. 빨리 쳐나가라고. 근데 사실 이럴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한 게 여기서 나가면 실패야. 그쵸. 네. 본인의 가치가 깎여요. 허리어에서. 그리고 또 추가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마운트 맘이라든지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마운트 한 5,600억 개스탑 쿨거 시옷 하면서 무조건 보내야 된다 생각해요. 이 정도면. 왜냐면 장부상 봤을 때 600억이면 손해가 아예 없습니다. 왜요? 1,000억에 데려왔으니까 지금 2년 썼잖아요. 5년 계약인데 2년 썼으니까 400억 감가되고 이제 600억에 팔면 그대로 이제 그럼 2년 동안 200억의 가치를 했나요? 그러니까 그거랑 별개로 아. 장부상이 찍히는 걸로는 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당연히 전 캐스탑 풀거 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근데 저 정도 오퍼가 당연히 안 들어올 거잖아요. 당연히 지금 대충 뭐 저희가 감으로만 생각해보자면 끼케봐야 한 이탈리아라든지 다른 PL 클럽에서 한 3,400억은 오퍼하려나? 다른 PL 클럽에서? 네. 마운트한테? 근데 주급이 일단 마운트 주급이 5억 정도 합니다. 마운트가 깎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뭐 3억대로 깎는다 치면은 한 450억까지 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450억까지는 뭐 팔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정도 오퍼가 들어오기 빡세잖아요 솔직히 냉정하게. 네? 마운트 주급을 깎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써야 된다. 안 팔리는 게 맞아서 당연히 팔고 싶죠. 근데 오퍼가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팔아? 어떻게 팔아? 인기가 진짜 없긴 해. 어떻게 팔아요? 주급이 이 모양이고 이적료도 지금 절대 원금에서 못 하는데 팔 수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마운트를 써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그럴만한 게 얘 네. 프리미어리그 데뷔하고 나서 성공적으로 보는 시즌이 2시즌밖에 없어요. 그쵸. 굳이 따지면 19-20 평타, 20-20 잘했고 완전 상위. 21-20 꽤 잘했고 그다음에 22-23 망했지, 그때 망했고. 23-24 망했지, 24-25 개 망했지. 그쵸. 네, 그랬으니까. 아유 진짜 2021 시즌이 챔피언스리그 우승 레벨이었으니까 거기서 고평가를 받는 거지. 그리고 그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주기도 했고 당연히 사실 그냥 5년 중에 몇 년 성공했으면 2년이에요. 나머지는 다 실패였어요. 하나 빼고. 하나는 그냥 애매하고. 그리고 그 하나라고 애매한 것도 솔직히 유스로 보고 치자면 잘한 거고 일반 선수 기준에서 애매했던 거지. 근데 이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아모림이 존나 마운트 맘입니다. 되게 좋아해. 난 좋아할 것 같았어. 물론 이게 당연히 안 팔리다 보니까 그래서 선수를 좀 북돋아 주려고 어차피 안 팔리고 써야 되니까 오냐오냐 해주려고 좀 마운트와 관련된 인터뷰를 많이 좀 좋게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마운트 스타일을 좋아하고 본인 전술에 잘 맞아서 부둥부둥 해주는 건지는 모르긴 해요. 하지만 팩트는 인터뷰에서 완전 좋은 말들을 많이 했긴 했죠. 마운트 본인 뭐 전술상에 잘 맞다. 그리고 멀티골 넣었을 때도 난 마운트가 무슨 이렇게 잘해줄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앞으로 뭐 자주 쓸 거다. 이런 말 그냥 싹 다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 이렇게 인터뷰한 거에 있어서 아모림이 다음 시즌에도 마운트를 최소 스쿼드 멤버로는 볼 건 뻔하다 보니까 그래서 맨유에 잔류하는 것도 그냥 어쩔 수 없기도 하고 당연한 거기도 하고 이렇다는 생각이 있어요. 레이징하죠? 나이스. 마운트 이제 부활할 날만 남았다. 아니 맨유 주식도 지금 존나 상한가거든요. 제가 맨유 주식 산 이후로 지금 플러스 30 몇 %예요. 와 진짜? 순이익만 10얼마?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저도 그걸 투자를 한 게 맨유의 앞으로 가치 이런 것보다도 그냥 저점에서 산 거거든요. 이거보다 떨어질 일은 없다. 지금 최저점이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지금 올라간 것처럼 마운트도 지금보다 떨어질 일이 없잖아요. 근데 님은 마운트 최고점에 샀잖아요. 씨발. 어쨌든 더 떨어질 데 없어 보이긴 해. 솔직히 막 갑자기 마약하거나 이런 거 아니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은베모가 지금 물론 아직도 맨유에 오는 게 정배지만 근데 은베모가 빠글이 될 상황이 조금은 있잖아요. 그럴 확률이 가능성이 올라가고 그쵸, 있죠. 그쵸. 조금씩. 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딱 매물들을 봤거든요. 은베모 안 오면 과연 디알로를 윙백으로 쓴다 했을 때 오른쪽 2선엔 누가 와야 될까 봤는데 말거 없을걸? 아니요, 한 명 더 있어요. 마드이케? 아니요, 누구요?
그 파머라고 있거든요. 지랄 좀 하지 지금. 근데 이제 파머가 어쨌건 오른쪽이랑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랑 그쪽 먹는 공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맨유 딱 그 표정부터가 이미 개소리인 거 알아. 맨유 왼쪽 쿠냐 오른쪽 파머 완벽할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생각만 해도. 파머도 솔직히 말하면 공미 성향을 가진 윙어 성향을 가진 그런 롤을 맞잖아요. 그런 거 보면 맨유 아모림볼에서 봤을 때 딱 이 자리라니까요. 진짜 딱 들어맞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마운트랑 파머랑 물론 당연히 그냥 트레이드 하면은 첼시가 손해겠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시원하게 카세미루까지 얹어서 와. 지금 미드필 5명인데. 카세미루 얹어서 그 어차피 보니까 카이세도 엔도 산토스 라비아. 아 라비아가 있네. 네. 라비아 어차피 부상. 그리고 또 누구야? 산토스. 산토스 또 뭐 증명해야 되는데 아직 모르겠고. 그리고 또 이번에 오는 막 축구 에메카 이런 데 쓸 거예요? 축구에 막간 보냅니다 임대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 쓸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라비아도 없고 뭐 그런 상황에 그러면은 얘네 둘이 배터리 누가 해? 그러면 님들도 지금 스트라이커 2명 증명 안 돼 있잖아요. 보러야 하죠. 똑같은 소리야 지금 뭐 개들이 하고 있어. 근데 브로야는 이미 복권 그 긁는 게 끝났는데요? 그거 봤는데 꽝이 좋대? 아이 나이가 어린데 그래도 오히려 카제미로가 그게 몇 년생이지? 몇 년생이지? 01 아 01이면 다 깠지 그래도. 그런가? 아 01이면 진짜 깠죠. 한 지금 그래도 그나마 남아있는 게 02 정도? 그러니까 01 정도에서 전 포텐 못 터뜨리면 대부분은 다 실패한다고 보네. 아니 3-2 스위칭 필요하시면 스털링 내려가세요. 스털링 3개 다 돼요. 네. 그 주급이 5.7하고 아 용품 구대 용품 구매 안 들어가. 아 저희 그 맥과이어 네, 그래서 뭐 어쨌건 네. 뭐 뭔 얘기하고 있었죠? 그 마운트 관련해서 마운트가 이렇게 잔류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마운트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 저희가 지난 시즌 마운트를 봤을 때 뭐 맨유에서 그래도 부상 복귀 이후에 멀티골 넣은 경기도 있고 그렇게 괜찮았던 경기가 있지만 마운트의 온전한 거의 막 몇십 경기를 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즌 아모님이 마운트를 꽤 중용할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아모님 볼에서 마운트가 어떻게 쓰일지도 한번 알아보면서 이야기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2년 전 오늘 마운트의 히어리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잘생겼다. 잘생긴 원툴. 잘생긴 걸로 못 가긴 해요. 근데 이때 사실 맨유 팬들 반응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반반이었어요. 마운트가 그래도 맨유에 오기 전에 첼시에서 부상당하기 전의 시즌 그리고 그 전전 시즌 완전 진짜 리그 탑급의 폼을 보여줬던 폼이 있다 보니까 아 뭐 이 정도 윙어 계약기간 1년 남아서 천억 조금 비싼 감이 있어도 A급 매물 데려왔다 이렇게 좀 나쁘지 않게 생각하는 거 반 그리고 나머지 반은 갑자기 테나가 이 새끼를 3선으로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그게 네. 왜냐면 비테스 때 얘가 3선으로 뛰었어. 그러니까 네. 그 임대 갔을 때 비트세. 그래서 마운트가 거기에 맞춰서 갑자기 프리시즌 왔는데 벌크업을 존나 해온 거야. 미친 새끼. 그러고 갑자기 부상. 정신 나간 새끼. 그래서 이제 마운트를 반대하시는 여론 좀 별로다 하시는 여론 반은 갑자기 테너가 3선으로 쓴다니까 그거에 대한 불신 플러스 아니 맨유 지금 이런 2선 매물이 급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스트라이커도 급하고 센터백도 급하고 3선도 급하고 골키퍼도 대해야 나가고 급했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알기로 마운트 히어리고가 오나나 히어리고보다 더 먼저 떴어요. 그렇다 보니까 골키퍼도 급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심지어 이때 이 전 시즌 마운트 데려오기 전 시즌에 카세미로가 꽤 잘했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에릭센도 잘했고 브루노 물론 그때 좀 애매했긴 해도 애초에 1인분 항상 이상씩 해주는 선수라 그렇게 뎁스가 이미 갖춰진 맨유인데 갑자기 이런 선수를 데려온다니까 애매하게 좀 안 좋다 생각하시는 여론이 반반이었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그렇게 맨유 팬들을 들었다 놨다 했던 히어리고가 2년 전 오늘 떴었습니다. 이거에 있어서 이제 마운트 앞으로 고점 보여줄 날만 기대하면서 어떻게 쓸까 한번 보자면 일단 맨유 예상 베스트 11 봤을 때 이 정도가 정배인 것 같아요. 홀로 못 팔잖아. 이발 안 팔 팔리- 거예요. 안 팔리지 않아요? 팔아요. 파는 의도는 알겠는데 링크가 안 뜨던데 나. 그래서 내가 이적상 라이브 요즘 계속 하거든요. 첼시 은kun쿠랑 쏴 인정 그럼? 얼마에? 그대로 1대1 좀 애매한데 어쨌든 왜요? 애매하면 해야 되는 거죠. 저희도 애매해요 그럼. 은kun쿠 데려오기 싫어. 굳이 트레이드를 한다면 난 1000만 판 얹어달라고 할 거야. 아이 왜요? 그래도 나이가 스트라이커 그것도 같이 프리미엄이 높아. 아니 스트라이커 프리미엄이 있는데 호일루는 은kun쿠는 그리고 경기에 못 쓰잖아요 부상 때문에. 호일루는 그래도 써요. 루즈들이지랄. 인정 마운트 사기쳤는데 사줘요 좀 씨발. 뭐 어쨌건 뭐 보자면 이 정도가 베스트 11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뭐 굳이 바꾸자면 여기에 마즈라위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뭐 헤븐 내지 요로가 들어간 다음에 오른쪽에 마즈라이가 들어가 버릴 수도 있고 센터백 라인은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지만 이 위에 라인 정도는 지금까지 이적설로는 이 정도가 정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봤을 때 마운트 자리가 어디냐를 먼저 봐야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선은 더 이상 안 된다고 봐요. 애초에 3선에 썼을 때가 언제였냐면 BTS 때랑 BTS는 애초에 마운트가 양악했어요. 수준이 너무 심양아. 낮아가지고 에르데비지 심양아가 그랬는데 이제 테나가 그거 보고 꽂혀가지고 사온 거지. 이 새끼 미친 빡투박이다 싶어갖고 사실 19-20 시즌에 마운트 빡투박과 유사하게 쓰였어요. 메잘라에서 빡투박 사이. 그쵸 그쵸. 조코캉에서 걔가 들어갔었어. 조코캉에서 마운트. 그러니까 4명에서 출전시간 분할. 정확히는 코바치치랑 캉테랑 마운트랑 셋이서 출전시간 나눠가졌는데 근데 그때 마운트 되게 애매했어. 근데 그래서 얘가 정작 포텐이 터진 건 3-4-3이었어. 맷잘라로 뛸 땐 애매했지만 오히려 3-4-3에서 2선으로 뛸 때 완전 포텐 터졌던 그때 투엘이죠. 네, 근데 또 얘가 뭐 윙으로 안 써본 것도 아니고 넘버 10으로 썼었어요. 램파드가 넘버 10으로 쓰긴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썼을 때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도 그랬지만 존나 못했거든요. 전설의 그 마준용이란 단어가 생긴. 네, 근데 그 이유가 기술이 안 돼서 발밑이 막 좋은 편까지는 아니죠 솔직히. 그리고 아예 중앙에 완전히 붙여놓기는 수비가 담면에서 안 좋아서 활동량이 많은 거에 비해서 수비 가담은 또 안 좋다. 이게 정확히는 수비 가담했을 때 스킬이 안 좋아서 수비력이 네, 마운트도 메뉴에서 생각보다 이상한 파울 많이 했을 거예요. 나 그때 기억나는데 유로파에서 봤었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거기다 안 쓴다는 설도 많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얘 사이드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네, 전방 압박 쪽에 좋은 뭐 펄스나이로 쓸만도 하겠지만 그럴 만한 기술은 또 안 되니까 또 못 쓰고 사이드에 쓰기에는 기술이 안 돼. 왼쪽은. 그래서 여기서 이걸 마운트라고 바꾼다고 했을 때 그래서 오히려 오른쪽에 써야 된다. 네, 여기다 쓰게 되면은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애초에 공 이렇게 잡았을 때 상대 이렇게 들어와도 이거 제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제끼고 나서 변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 만드는 그쵸. 편이고 1대1 드리블이 좋은 편까지는 아니죠. 그래서 얘는 오른쪽으로 보통 분류가 되곤 해요. 근데 오른쪽으로 분류가 된다고 했을 때도 측면에 붙어있기에는 속도가 안 되잖아. 그쵸. 빠른 편은 아니죠. 그래서 얘는 여기 스위칭을 가미시킬 수 있는 대신 오른쪽 측면을 이 윙백한테 맡길 수 있는 이쪽 사이드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제한적인 툴인 거죠. 딱 그냥 지공 상황에서는 그냥 딱 하프 스페이스 정도 먹고 완전 측면이라기보다는 딱 그 10번 롤 저희가 생각한 10번 롤 그 정도. 근데 이제 그것도 왼쪽에서 선수랑 뭐 1대1 치거나 드리블 친다기보다 오른쪽에서 좀 제한된 롤만 수행하는 그렇게 오히려 마운트한테 맞춰줘야 되는. 근데 첼시에서는 몸이 워낙 가벼웠어서 왼쪽도 그쵸. 잘 보긴 했는데 근데 얘가 제일 잘했을 때가 오른쪽이었던 것 같아 나는. 그래서 난 오른쪽 권장 드리기도 해요. 실제로 지금 메뉴가 오른쪽에 비기도 하고. 그쵸. 근데 저는 이제 그것도 되게 감명 깊게 본 게 그 마운트 하프턴 관련해서 마운트 하프턴을 잘한다 소리만 들어봤지 제대로 메뉴에서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그 하프턴을 했을 때는 사실 왼쪽이 딱 그 슈팅각 만들기가 좋지 않나요? 그 하프턴을 완벽하게 쓰려면. 왜냐면 맨유에서도 그때 하프턴 한 번 딱 완벽하게 보여줬을 때도 왼쪽에서 딱 하프턴하고 슈팅 때렸던 기억이 있는데 얘는 생각보다 정발각이 더 강하던데. 오히려 네, 그냥 그 탑부터 돌고 나서 전발각 열렸을 때가 더 강하더라고요. 정발각에서 막 팝포스트로 찔러 넣는다던가 네,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제가 기억하는 마운트는 딱 그거예요. 테나가 때 예를 들면 굳이 따지면 433이랑 423이랑 혼용해서 썼거든요 좀. 물론 이제 역할의 차이가 조금 있겠지만 일단 카세미루가 정통 뭐 6번 수미 이렇게 썼었고요. 그 다음에 원래 2-2-3 시즌에는 여기에 에릭센을 두고 여기에 브루노 이렇게 둬가지고 오히려 빌드업 시에는 카세미루랑 에릭센이 둘 다 도맡아 하는 1차 빌드업 시퀀스에서 오히려 카세미루가 내려와서 빌드업 풀어줄 때는 에릭센도 올라가고 브루노는 항상 이제 박스 타격 쪽으로 그렇게 가담을 하고 에릭센이 오히려 그 1차 빌드업을 도맡아서 할 때는 카세미루를 오히려 올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 마운트를 데려올 때 그때 에릭센이 부상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폼이 이제 날아가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마운트를 데려오면서 이때 별명이 전설의 MBC 라인이었어요. 마운트, MBC. 브루노, 카세미루. 그렇네. 전설의 MBC 라인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좀 고점 높은 팀들이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정통 원볼란치 6번로 한 명 두고 오히려 양쪽 2명 미드필더 공격 가담 시키면서 전방에서 수싸움도 많이 하고 그리고 얘네 기량 활용해가지고 전방에 숫자 많이 두고 이런 것 대표적으로 맨시티든 아스날이든 다 그런 팀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쓰기도 하고 테나가 아약스에서 축구를 했을 때도 이제 여기 대용이 있으니까 당연히 빌드업에 대한 부담감이 선수들에게 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랬어서 마운트를 딱 이런 역할로 쓰려 했던 것 같아요 테나도.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카세미루의 노후화가 되면서 해당 역할을 전혀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요. 또 추가로 중요한 건 마운트가 애초에 못 나와가지고 그래서 항상 맥토미니를 썼죠. 이발 이게 근데 폼 떨어진 카세미루의 맥토미니인데 이게 되겠냐고. 이게 옆에 맥토미니 짝으로 프레드가 있을 때도 이 공격 작업이 잘 안 됐는데
폼 떨어진 카세미로의 맥토민이면 그래서 이제 이때 맨유가 좆박으면서 8등을 한 것도 있겠죠. 근데 마운트가 그냥 뻘컵이랑 안 맞는 선수잖아요. 결국 이쪽에 들어가려면 테나흐 볼 기준으로 이쪽에 들어가려 했으면 당연히 중원에서 힘싸움 많이 가져가야 되고 하니까 뻘컵 시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뻘컵이랑 전혀 맞지 않는 선수인 것도 증명됐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테세에서나 해당 자리 씹어먹고 이랬던 거지 이제 PL에서는 이렇게 몇 잘라내지 이 8번 롤 안 된다는 게 드러나기도 했고 첼시에서도 그래서 이제 제 생각도 루키님이랑 똑같이 이 선에 써야 되는데 근데 결국 아모림 축구에서 항상 요구하는 게 결국 다이렉트성이 강하잖아요. 아모림 볼도 거기에 있어서 굳이 따지면 뒷공간을 진짜 폭발력 있게 찢어 들어가주는 선수가 저는 오히려 더 잘 맞다 생각하거든요. 그 마운트 자리에 그러니까 베스트로 맞는 건 그래서 이제 스포팅에서도 제일 고점이 나왔을 때 여기에 폼 좋던 트링캉이 들어갔던 것도 있고 근데 그런 다이렉트성 플레이를 마운트가 첼시에서도 잘했나 그게 궁금했거든요. 저는. 다이렉트성? 그래도 마운트 2선에서 뛸 때 그때 2L 체제에서 보면은 뭔가 그냥 옵서블로 침투에 들어가서 골 넣는 장면도 꽤 본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첼시에서 고점이었을 때 챔피언스리그 결승 때가 다이렉트성이 지리긴 했는데 그거 그거 맞아. 지리거든요. 그 덴마크 상대에 한 명 빨고 키패스 찌르는데 그때 베르너 더미런 이용해서 베르너가 사이드로 찢어 나가면서 스톤스랑 디아스 사이 거리 벌어질 때까지 마운트가 템포 끌다가 툭 내주는 게 있는데 뭐 그런 식의 속공에서 살리는 장점 그런 장면들은 기억나는데 마운트가 역습의 중심이 돼가지고 걔처럼 뛴다 그렇게 해서 뭔가 장점이 나왔다. 방금 당신이 말한 것처럼 그런 장면들은 크게 도드라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제 감상. 그렇다면 그래서 제 생각엔 톱에 무조건 뒷공간 찢을 수 있는 애가 와야 된다 생각해요. 그렇다 보니까 왜냐면 쿠냐도 폭발력이 막 없는 편도 아니고 하지만 라인 브레이킹에 100% 장점을 가진 선수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플레이메이킹도 되게 잘 하기도 하고 좀 굳이 따지면 진짜 올라운더 육각형 공격 쪽에서 보자면 육각형에 가까운 선수다 보니까 라인 브레이킹에 완전 특화돼 있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래서 스트라이커에 좀 더 이렇게 공간을 찢어줄 수 있는 이런 선수가 와야 되지 않을까. 근데 나도 그거 동의하는 게 그러면 호일룬 써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씨발. 이게 문제야. 호일루는 이게 장점이라고 해도 왜냐면은 봐봐요 이게 3톱 구조에서는 결국에 누군가가 사이드로 찢는 움직임이 강해야 돼. 근데 마운트는 그런 선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 그 첼시에서 세팅도 베르너랑 하베르츠가 사이드 찢는 움직임도 좋았고 중앙에서 이 퍼스널 역할 너무 잘했기 때문에 마운트가 활보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나왔는데 마운트를 지금 어차피 못 파니까 지금 메뉴 시스템에 억지로 끼워 넣는다. 사이드에 찢어나가는 움직임이 파악이 빠른 애들 그런 애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볼 좀 못 차도 돼. 그냥 그런 거 머리 좋으면 좀 더 좋아. 근데 그건 호일룬이 잘하니까. 이게 원래 호일룬의 강점이긴 했죠. 뒷공간 찍고 뭐 그런 게 오프더볼 관련된 게 호일룬의 장점이었었어요. 그래서 아모림도 지르크지를 유기하면서까지 호일룬이 그래서 썼어요. 지금 와킨스가 뜨나 보다. 그래서 이 라인 브레이킹에 능한 진짜 직선적인 라인 브레이킹에 100% 강점을 가지고 있는 와킨스가 뜨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쨌건 호일룬이 그래도 아모림의 플랜을 보자면 지르크지보다 호일룬이 잘 맞는 게 팩트긴 하니까 그래서 리그 경기 여러분 출전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지르크지 진짜 아모림이 유기하다시피 했습니다. 싹 다 컵 경기에 쓰고 끽해봐야 리그 교체 선발도 거의 호일룬 리그 다 6경기 선발할 때 지르크지 한 경기 정도? 그 정도를 유기하면서 여러분도 근데 맨유 축구 다 팔로우 하셨으면 아실 거 아니에요. 지난 시즌 폼만 봤을 때 단순 퍼포먼스, 경기장 영향력, 선수의 폼만 놓고 봤을 땐 지르크지 호일룬보다 2수 3수는 더 위였다는 거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의심의 눈초리가 지르크지가 그 정도였나 라고 생각하시는 눈초리인 것 같은데 진짜 그냥 듣고 있었어요. 호일룬이 그만큼 못했다는 거예요. 희망서 뭐야? 그렇게 평범하던 지르크지보다도 호일룬이 너무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근데 그런 플레이 스타일이라는 거 하나만으로 폼 좆박은 호일룬을 썼던 아모림이 있었죠. 그래서 다음 시즌도 플레이 스타일 아모림이 본인 플랜을 버리지 않는 이상 호일룬이 더 잘 맞지만 제 생각은 아까 막 호일룬 쓴다 이런 말 하셨는데 못 쓰죠. 애초에 지난 시즌 거의 반 시즌 이상을 이 선수 믿어줬는데 난 지금 5팔면 기회 또 줄 것 같은데. 절대 안 돼. 절대. 왜 전술 때문에 줄 것 무조건 팔아야 같은데. 돼. 임대료라도 받아야 돼요. 팔아야 되는 거 인정. 근데 남았을 시 마운트처럼 써야죠. 근데 그건 있어요. 마운트는 그냥 경기장에 못 나와서 증명을 못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근데 호일룬은 지금 몇 년, 2년이면은 개근상 받고 있잖아. 물론 호일룬 부상이 아예 없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1년에 한 달 정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리그에서 거의 몰아주다시피 출전 시간 싹 다 그냥 다 퍼줬는데 얘 한번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근데도 못 살아난 거면 전 더 이상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블라우비치 말씀하시는데 최근에 뜨는 매물 중에 저만한 개병신 없습니다. 진짜 아니에요 블라우비치는. 진짜 병신 중에 상병신이에요.
진짜 병신이에요. 유벤투스에서도 무조건 팔 거 아니에요 이번 시즌. 쟤를 무조건 팔라고 해도 못 팔지. 주급 때문에. 마지막 시즌에 제 주급 올라가거든. 맞아. 1.3배. 지금 주급도 거의 한 5억? 잭슨이랑 비교가 안 돼. 진짜. 아 그리고 지금 폼이 아예 나락이에요. 걔는 폼 올라오려면 최소 1년 반은 더 넘게 있어야 될 것 같은. 아 물론 그렇지 팔자마 잘할 수 있지. 포텐도 보였으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블라우비치 사오려면은 최소 5에서 6억 정도를 그쵸. 보장을 해줘야 걔가 지금 그래 내가 유벤투스에서 받는 주급 이거 포기하고 갈게 이게 되지. 그걸 줄 만큼의 이 지불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그쵸. 지금 너무 뽀록이 다 나가지고 미천이 다 드러났어요 블라우비치. 그래서 오히려 블라우비치보다 차라리 지금 그나마 조금씩 링크 뜨는 게 모이스킨, 그다음 무하니, 그리고 굳이 따지면 아까 말했던 와킨스. 나 무한히 마키스 은쿤쿠 쪽에서 고른 게 맞다고 봐요. 뭐요? 아 은쿤쿠도 진짜 여기 잘 맞아 여기. 아이씨. 아 진짜로 나 여기 스트라이커 괜찮다고 생각했다니까요. 아니 못 뜨잖아요. 아니 그렇게 막 구성 많지 않아 근데. 아니, 최근에 많긴 했는데 요즘 몸 관리 해주면서 별로 없어요 이번 시즌. 이게 그리고 스탯 곧잘 기록해. 아 그래 톱으로 쓰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왜요? 지금 맨유 봤을 때 무조건 정통 톱이 필요하다니까요. 푸냐도 굳이 따지면 톱 성향까지 있는 그런 이선인데. 근데 은쿤쿠랑 좀 롤이 겹치기도 하고. 근데 은배우 못 데려온다는 가정하에 은쿤쿠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은배모 못 데려면 무조건 정통 톱 데려와야죠. 왜? 이선은 꽤 있어요. 여기 브루노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마운트도 있고 지르크지도 이선 쓸 수 있고 마이누도 이선 쓸 수 있고 아마느도 당연히 이선 쓸 수 있고 이선 너무 많아요. 톱을 데려야 돼 톱을. 그러니까 봐봐요 이 선에 지금 윙어에 가까운 속력이 좋은 선수가 지금 님들 여기서 은배우 못 데려온 2명밖에 없어요. 아마드랑 푸냐 끝이야. 은쿤쿠도 속력이 강점 있는 선수 아니잖아. 존나 빨라요. 아이 그래도. 아, 빠른 편이야 진짜 빨라. 아 근데 여기서 스트라이커에 지금 사이드로 찢어주는 선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은쿤쿠는 이제 라이프치히에서 고점이 있을 때는 굳이 따지면 물론 이제 뭐 제로톱이랑도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이제 이선에서 제일 괜찮은 활약 보여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서 이제 플레이메이킹도 본인이 다 하고 마무리까지도 되는. 근데 이 스트라이커 맨유의 스트라이커 자리에 놓기에는 여기에는 무조건 정통 톱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이게 나는 내 말은 그거지. 마운트 푸냐 이런 조합에 있어서는 그런 스트라이커가 필요할 거고. 근데 이제 둘 다 이선이 확실히 빨라. 그런 게 좋아. 그럼 그 정통톱 있어도 될 거. 이 얘기를 한 거죠. 사실 그냥 제 생각은 딱 그거예요. 은쿤쿠 살 바엔 그냥 지르크지를 쓰지. 이 느낌. 그래도 되고. 근데 지난 시즌까지 개 많긴 했어요. 볼게요. 오 27일 그래도. 아이 씨발 이거 아래 뭐야 이거. 246일. 저 두 시즌에 너무 아니 심했어. 48경기 결장은 이건. 아니 중고차 살 때 뼈대가 제일 중요한 거 알아요? 뼈대? 왜요? 그 판급 용접 이런 건 상관없는데 뼈대가 혹시나 이제 고장 나면 그게 감가가 거의 몇십 %가 되거든요. 진짜요? 그거예요 지금 그거. 첼로키 사기치는 거임. 그러니까. 아니 그 정도 아니라니까. 진짜 모르고 하는 소리 하니까. 그러니까 나왔을 때 어느 정도 퀄리티 있는 건 인정인데 그러니까 못 쓸까봐 문제인 거죠. 못 쓸까봐. 아니 뭐 주급이 비싸긴 하겠지. 주급도 문제고. 그래서 뭐 1옵션으로 내릴 만큼은 아닌데 만약에 옵션 구할 거 없다. 그러면 고려해볼 만하다. 메뉴가 괜히 임대 영입을 고려했겠냐 이거죠. 그쵸 임대면은 저도 찬성이에요. 네. 한 주급 보조 50% 첼시에서 해주고 나머지 50% 저희가 내고. 가세요. 그러면 당연히 찬성이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애초에 영입을 하면 못 뜨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의견그도 당연히 완전 영입은 저는 반대하는 편이고 이거면 무슨 차도 사고차가 아니라 침수차예요. 침수차 이 정도면 진짜로. 그래서 오면 못 쓴다. 어차피 부상당할 위험도가 높다. 맨유도 지금 부상 PTSD 때문에 얼마나 지금 고생을 PL에서 제일 많이 고생한 팀이 솔직히 맨유잖아요. 이상으로? 이번 시즌? 이번 시즌은 좀 애매하긴 했는데 지난 시즌 뭐 지지난 시즌 싹 다 특히 지금 그리고 대표적으로 유리몸이라 할 만한 선수가 루크쇼랑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마운트 그리고 또 굳이 따지면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마즈라이까지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서야 부상이 아예 없었던 거지 진짜 그동안 부상 빈도 봤을 때 언제 터질지 몰라요. 또 더리우트도 잔부상 많고 그리고 아마드 디알로도 너무 고평가가 많이 됐긴 한데 거의 1년에 지금 최소 3-4개월씩은 항상 부상을 끊어요. 막 리산마가 있네. 리산마 이런 거 보면 봐요. 또 이런 애 데리고 오면 또 진짜 절대 안 돼. 절대. 알겠습니다. 레시포드 산초 써. 씨발. 레시포드는 써. 레시포드는 진짜 잘 맞을 수도 있어. 톱에다 쓰면. 그쵸. 레시포드는 오히려 잘 맞을 수도 있는데 써. 맨유에게 중요한 건 지금 괜히 에메리가 와킨스를 레시포드로 대체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근데 심지어 그러고 레시포드가 와킨스 밀어내기도 했고. 네. 진짜 밀어냈어요. 레시포드 써. 팀에 정답이 있네. 아이씨. 맨유는 지금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게 지금 암덩어리 쳐내기인데. 가오가 밥 먹여줍니까? 절대 안 돼. 아니 뭐 사연이 있는 건 알겠지만. 근데 그것까지는 오케이요. 근데 화해가 안 되나? 저는 그래서 레시포드가 아모림한테 무릎 꿇은 다음에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십니까? 이제 대한민국 인조가 그렇게 이제 도계자 박는다면 그러면 저는 한 번쯤 용서해 줄 만하다 생각합니다. 또 이제 아모림 안에서도 나쁘지 않게 기능할 것 같긴 한데
그럴 확률이 매우 희박하니까 애초에 사과할 그럴 깜냥이 있었던 얘였으면 테나드 때도 그런 워크레이싱 문제 안 나왔죠. 레시포드는 일단 안 뛰고. 레시포드는 안 찜. 아 존나 잘 뛰어 쟤. 쟤그 빌라에서 하는 거 못 보셨어요? 빌라 가서 존나 수비가 당한 다음에 느낌. 전방 압박하다가 집에 이거 앞으로 킥할 것 같아. 근데 쓰라니 쫙. 이제 호종님 말씀이 팩트인 게 맨유에서 안 뛰잖아요. 아니 뭐 어차피 안 뛰어 어차피. 동기부를 주면 되지. 권태기인 거 아니야? 솔직히 나갔어도 권태기 오긴 하겠다. 근데 권태기가 10년이면은 그 새끼는 뭐 하는 새끼예요? 아 10년까지는 아니잖아. 근데 열정이 있었잖아. 열정이 있었긴 했어 사실. 파이팅 넘쳤어. 그치.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죽었잖아. 제 생각으로 그게 꺾인 게 그 팀뷰어 유니폼인 게 2021인지 21인지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그때 이제 부상당하고 머리도 염색했거든요 그때. 근데 그때 폼 한번 나락 찍고 그 이후로 내가 뭔가 안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맨유가 와킨스를 노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서 루키님이 봤을 때 맨유 포지션에서 좀 부족한 부분 뭐라 생각해요? 저요? 왜 레프트백 레프트백은 제가 진짜 노래를 부르듯이 항상 너무 많이 하던 얘기라서 하고 볼런치. 여기도 중요하죠. 여기는 심각한 부분이 많아 보이는 게 이 두 개랑 키퍼까지 3개. 키퍼. 네. 5개인데? 톱, 오른쪽, 볼런치, 레프트, 키퍼 5개. 그쵸.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칼럼 관련해서 맨유 지금 스쿼드 상황 분석한 게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도 옵타에서 쓴 칼럼이었는데 그 칼럼쟁이들이 맨유의 모든 포지션이 문제다 이런 말을 아니 중립적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중립적으로 본 것 같아. 아 그러니까 너무 뼈를 때리니까. 야, 좀 살살 해라. 네. 아프다. 푸냐보다 잘 들어올 수 있는 이번 시즌 영입 없어. 네. 왼쪽은 진짜로. 그리고 심지어 팀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보면 더더욱 특히 맨유에서는 이거보다 더 잘 데려온 영입이 있을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은베모까지 데려온다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맨유가 쿠냐 은베모 영입 둘 다 성공한다면 이번 시즌 제일 영입 잘한 건 당연히 리버풀이겠지만 제일 충격적인 이적시장 보낸 팀은 맨유다. 지금까지 이적시장만 봤을 때 은베모까지 데려온다면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당연히 리버풀이 그냥 저는 완전 탑급으로 잘했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첼시랑 맨시티 이 두 팀도 진짜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두 팀의 이적시장 보면 팬들이 전혀 의구심을 안 보여도 될 만큼의 그 정도 퀄리티라 생각해서 루키님은 지금까지 순위 매겨보자면 두 가지로 하자. 은베보를 데려왔다, 못 데려왔다. 데려왔다고 하면은 밑에 구멍이 있는 건 사실이나 그래도 어느 한 측면이라도 잘 완성하려고 노력을 했다. 개인적으로 리그에서 순위 끌어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스탯이라고 보긴 하거든요. 그걸 존나 막으면 어떻게든 돼. 그것도 맞긴 하죠. 약팀 상대로 양하게 돌아가야 돼요. 그게 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챔스권 도전을 하려면 솔직히 리버풀, 맨시티, 아스날 다 져도 돼요. 그런 팀들한테 그냥 하위권, 중하위권, 중위권 팀들 잘 잡으면 돼. 강약 약강 잘하면 돼요. 그냥 노인 존나 패고 그쵸. 그러니까 헬창 같은 승점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돼 그냥. 그러면 자연스럽게 챔스 들어갈 수 있어요. 어쨌든 근데 오나나는 좀 못 바꾼 게 사실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레프트백 사실 도르고 믿어봐야 되긴 하잖아. 왜냐면 지난 시즌 도중에 합류했고 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으니까 볼란치 힘들어 보이긴 하나만 버텨야 돼요 솔직히. 버텨야 돼. 솔직히 여기도 진짜 데려와야 되는데 더 급한 게 톱이라서 더 급한 게 앞쪽 라인이라서 지금 어쩔 수 없이 6위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렇게 완성한다고 치면은 공격진 3명 다 바뀐 거네. 지난 그쵸. 근데 당연한 거긴 해요. 원래 이제 호일룬, 가르나초 이렇게 있었다 보니까 당연히 다 바꿔야 되는 게 맞긴 해요. 근데 아마드는 오른쪽 윙백을 뛰는 거에 불만이 없나? 켄다가 와서 불만이 그러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괜히 물론 아마드가 진짜 프로식 좋긴 해요. 워크식도 좋고. 근데 물론 재계약을 지금 이번에 거의 2억대 수준까지 박아줘서 이제 그런 불만이 없는 걸 수도 있는데 켄다도 그렇게 해서 이제 첼시를 갔잖아요. 아무리 미새끼 나왔을 때 존나 윙백만 쓴다, 족같다, 윙어 뛰고 싶다 하면서 이제 첼시 간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이 윙백을 뛰기 싫어하는 그런 흐름 때문에 아마드도 괜히 좀 삔또 나갈 법도 하지만 제발 여기서 잘 성장해줬으면. 어쨌든 뭐 은배모 못 데려오면 그냥 지금까지 뭐 한 거냐 이 생각 들 것 같아. 근데 사실 어느 한 선수도 집중한다 하더라도 다른 업무 처리 못 하는 거 아니거든요. 맨유 인력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리 그 정리해고를 개 때렸어도 정리해고 때렸어도 지금 거기 아니 직원만 해도 500명이에요. 어쨌든 그것도 많을 텐데 이거 말이 안 되고 어쨌든 저거 말고도 지금 추진한 게 분명히 있어야 되긴 해요. 그쵸. 어쨌든 못 데려오면 진짜 나는 이거 좀 실망 많이 스러울 것 같지만 데려온다고 하면 그래도 괜찮다. 잘했다. 더 해보자. 이 정도 될 것 같아. 저도 그래서 딱 여기에 이제 마운트는 그래서 저는 딱 쿠냐랑 은베모 서브야. 딱 서브 근데 이제 마운트가 진짜 부상 하나도 안 당하고 예전에 폼 보여준다? 하면은 이 세 명 트리오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여기에 마운트. 근데 이 새끼 살 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좀 빼고 있어요. 근육량 많이 빠졌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쿠냐도 브라질에서 톱 쓰기도 하고 물론 울버햄튼에서도 톱을 안 쓰던 선수까지도 아니었고 해서 이렇게 그냥 땜빵 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마운트를 이 양쪽 왼쪽 오른쪽 둘 다 가능하긴 하니까 양쪽 서브로 본다면 스트라이커
그냥 뭐 와킨스라든지 아니면 전 모이스킨까지. 모이스킨도 전 되게 고평가해서. 모이스키 얼마 나왔어요 가격? 모이스킨 지금 바이안 예상 가로가 나왔어? 한 800억쯤? 5천만 유로 뭐 그 정도? 뭐 800억쯤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저 와킨스 아니면 모이스킨 이 정도 선수 정도만 데려온다면 스트라이커까지 그런 B급 내지 B+급 선수 데려왔는데 진짜 와 이번에 역대급 이적 시장 할만하다면 삼성까지 혹시. 저는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 은배모 던딜 내고 스트라이커까지 한 명쯤은 데려올 수 있다 생각해요. 이렇게 3명 데려오는 게 정배. 근데 진짜 보드진이 일 제대로 한다면 미들랩스까지. 어쨌건 지금 카세미루의 노화 단계도 점점 지속되고 있으시고 에릭센도 FA로 떠났고 그렇다 보니까 미들랩스가 우가르테 브루노 빼면 카세미루랑 그다음 마이누 이런 선수다 보니까 더글라스 루이스요? 저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더글라스 루이스, 산초랑 스왑딜 이런 거라면 맨유 왔으면 좋겠습니다. 메뉴?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첫 번째, 지금 산초 유벤투스 이적설이 들리곤 있다만 산초가 주급이 지금 거의 4.5억 이 정도거든요. 파운드로 따지면 거의 25만 파운드 이 정도예요. 그렇다 보니까 유벤투스랑 이야기가 짙게 뜨고 있지만 계속 나오는 게 유벤투스 산초 주급 때문에 지금 빡세긴 하다, 유벤투스 산초 주급이 문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뜨거든요. 그래서 인선수가 계약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완전히적으로 내보내야 되는 맨유 입장에서 이번 시즌 진짜 최악의 경우에 못 팔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스왑디르로 더글라스 루이스 맨유 데려오는 거면 유벤투스 측에서도 더글라스 루이스 주급이 아예 빠지는 거잖아요. 그 주급 총액만큼 산초에게 좀 더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적료도 안 드는 거고. 그런 것처럼 유벤투스도 산초를 데려갈 수 있으면서 맨유도 지금 뎁스 봤을 때 6번 롤이 아예 없어요. 아예 지금 그나마 6번 롤 볼 수 있는 게 카세미루인데, 브루노 짜그를 딱 6번 롤이라고 보면 그나마 여기 볼 수 있는 게 카세미루인데, 카세미루도 시즌 후반부에야 좀 괜찮았지 언제 또 퍼질지 모르고요, 에이징커브 때문에. 그래서 이 6번 롤 봤을 때 그래도 더글라스 루이스 제가 봤을 때는 부상이 너무 많아서 그게 문제인 것 뿐이지 아스톤 빌라에서 막 부상 많은 편도 아니었고. 근데 걔는 확실히 8번이긴 해. 더글라스 루이스요? 응. 아 저는 근데 6번 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못다볼에서 6번 롤을 받긴 했거든요. 그 아스톤 빌라에서는 8번 6번 왔다 갔다 하고 못다볼 아래에서 6번 롤을 봤는데, 근데 아시잖아요, 못다 축구 족같이 하는. 그러니까 이게 좀 좋게 말하면 진짜 좀 스타일리쉬하게 그렇게 하는데, 나쁘게 말하면 선수들이 이해하기 좀 빡센, 바로 체화시키기 힘든 그런 축구를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6번 롤에서 더글라스 루이스가 애매했다고 보는 거라서, 더글라스 루이스 선수의 툴을 봤을 땐 아스톤 빌라에서 그리고 8번 6번 왔다 갔다 했던 그 모습을 봤을 땐 브루노 짝으로 그래도 충분히 전 기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더루를 데려오는 게 얘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산초를 털어낼 수 있는 거. 어떻게든 산초를 팔아야 되는 입장인데 산초가 완전히적으로 안 팔린다면 산초를 털면서 그냥 더루라도 데려오고 그냥 복권 한번 긁어보자. 주사위 그래도 PL에서 검증됐던 선수니까. 산초 때문에 그래요. 산초 보내는 게 제일 커요. 아 나 진짜 개미친 똥바지 사야 될 것 같은데 얘보다.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베르게 무조건 데려와야 된다 했었는데, 와 이때 베르게가 한 유로로 따지면 한 2,500만 유로 3,000만 유로 했거든요. 진짜 난 수비형 미드필더 필요해 보이는데 6번 존나 빡센 새끼. 그냥 누가 봐도 그 누구야, 브루노 형이 날 밟고 지나가시오 이런 느낌으로. 아스날 누구야? 네르구르 예. 이런 느낌. 예. 개똥바지 그냥. 아, 우가르테가 사실 그런 역할을 하길 원했는데, 우가르테는 굳이 따지면 진짜 빡투박 8번 롤. 아모림이 스포팅에서 우가르테 쓸 때, 아모림도 우가르테를 썼을 때 이 브루노를 항상 8번 롤이라고 치면 이 자리에 우가르테를 썼어요. 그 다음에 옆에 똥바지를 줬어요, 항상 미드필더로. 그래서 우가르테한테 1차 빌드업 할 때 역할을 최소화시켜주고 이제 똥바지랑 가운데 센터백이 빌드업 도맡아 하고. 원래 똥바지 이상점이 카세미루야. 그쵸, 그 폼 좋은 카세미루. 예. 얘보다 좋은 카드가 없었어. 팔리냐요? 아니 저는 사실 이런 수비적인 능력보다 6번 롤엔 빌드업이 오히려 더 중요시돼야 된다 생각해서, 이게 이제 약팀을 잘 잡아야 되다 보니까 더글라스 루이스를 데려와야 된다기보다 그냥 산초를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훨씬 더 크다. 그것 때문에. 아니 그렇게, 근데 나는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지만 근데 너무 감정적이라 보고 그렇게 했다가 더 큰일 날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전 더글라스 루이스가 PL에서 그래도 만약에 맨유 온다면 한 번 더 반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도 하고, 이게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저는 부상이 없다면, 지난 시즌 부상이 진짜 억가였고 원래 아스톤 빌라에서의 그 부상 빈도라든지 폼을 유지한다면 전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 생각해서. 그럼 산초 어떻게 해요? 그냥 또 데리고 있어요, 안 팔리면? 아니 그게 또 아니긴 한데, 전 그래서 만약에 안 팔린다면 당연히 산초 팔리면은 그대로 끝내야죠. 근데 산초가 안 팔린다면 차악으로라도, 최악은 면하자, 차악으로라도 더글라스 루이스를 데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맨유의 지금 6번 롤 브루노 짝으로 쓸만한 선수가 아예 없기도 하고 어쨌건 뭐 여기 짝으로 우가르테가 안 되는 이유라든지 이런 거는 제 지난 영상 이제 유튜브로 보신 분들 이제 우측 상단에 뜰 텐데 해당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뭐 어쨌건 결론을 짓자면 맨유 마운트는 일단 딱 그냥 3선은 더 이상 안 된다. 그냥 딱 원래 첼시에서 고점을 보여주던 2선 롤에서 뛰는 게 제일 베스트고 맨유 이적 시장도 봤을 때 은베모의 스트라이커까지 온다면 맨유 팬들한테는 어느 정도 그래도 긍정적인 이적 시장을 보냈다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루키님 만약에 이렇게 3명 데려왔다면 어느 정도 딱 그 등급 매기자면 와킨스 은배모 데려왔고 이거 우가르테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이런 B. B? 네. 오 그래도 한 3천억 썼는데 아, 나는 이거는 뭐라 해야지? 이거 위에 보강 많이 한 건 좋은데 그냥 문제가 많으니까 저만큼 당연히 했어야 됐던 거고 밑에 아예 대처가 안 됐으니까 B. 아 그래요? 나는 저는 이렇게 3명 데려오면은 완전 A라고 보는데 최소 B+. 왜냐면 이거 아니었으면 이거였어요. 아니, 그렇긴 하지. 당연히 그치. 그 맞지. 근데 이거였어요. 이거 진짜로 위에 잘 바꿔서 B인데 아래 아예 대처가 안 됐으니까 난 그래서 또 B라는 거죠. 쓸 수 있는 자원은 한정적인데 그 돈으로 어느 정도를 데려왔나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저는 C+ 내지 A까지 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나 한정 적일까? 내 생각에 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매물 없어서 안 사는 거 아닌가? 그래도 3천억이 그러니까 아무리 잘 팔아도 저는 3천억이 최대라 보는데 겨울에 살지언정 여름 이적 시장에는 딱 3천억 진짜 많이 땡기면 3,500억. 내 생각에는 저거 3개 사고 볼란치 그냥 어떤 거 다 찔러봐서 어거지로도 한 명 박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한 거예요. 3명 쿠냐, 와킨스, 은베모 산다면 삼성까지 한 명 데려오면 베스트. 진짜 베스트 이적 시장.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그런 베스트 이적 시장인데 그러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산초도 못 나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더글라스 루이스를 그냥 뎁스 머리수 채우기 용으로라도 그리고 산초 털기 용으로라도 데려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